지난 100년간 오른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8도. 서간은 서늘한 곳을 찾아 북쪽으로 오르고 또 올라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북단 강원도 양구에까지 도달했죠. 영천에서 13년, 14년 사과 농사를 짓다가 예전에 비교해서 지금 최근에 기온이 여름 되면 덥고 비도 많이 오고 영하로 4도, 5도 막 내려가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이주를 했죠. 그때만 해도 온도가 여기는 많이 추웠잖아요. 낮고. 지금 온난화가 자꾸 대 올라 1도만 높아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온도가. 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딱 사과. 20년 전 289헥타르에 불과했던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은 2020년 1124헥타르까지 증가했습니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과거에는 그 강원도 날씨가 상대적으로 추웠기 때문에 과일이 클 수 있는 생육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평균 온도가 상승이 되면서 품질이 우수하게 변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과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경북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변한 게 없을까요? 사실 오래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경북 내에서도 사과가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과거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산, 영천 등 경북 남부 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은 줄었고 이제 영주, 안동, 청송 등 경북 북부 지역이 경북 사과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배지가 북상하거나 위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구가 계속 산업화 과정을 팽창을 하면서 대구 주변에 그 과수원들이 공장부지라든지 주택단지라든지 뭐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90년대 들어와서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변화가 조금 이렇게 체감이 되면서 그게 조금 더 가속되는 작용을 했죠. 영천에서 사과를 키우던 신종엽 씨는 포항의 높은 지대에도 농장을 차렸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한 400 이상이고 그럼 지금 여기는 열대야가 없습니다. 영천 같은 경우 야간에 열대야가 있을 때 거기는 뭐 최저 기온이 27도 이렇게 될 때 여기는 22도입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여름에 더운 날씨 속에서도 최저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선택하게 됐어요. 변하고 있는 건 사과뿐만이 아닙니다. 복숭아, 포도 등 이외에도 많은 농작물들이 50년 전보다 더 서늘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제주도 등 남부 지역에서는 망고 같은 아열대 작물이 대체 작물로 떠오르고 있죠. 그럼 농민들은 이런 식으로 농장을 옮기거나 작물을 바꾸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국내산 망고를 즐기면 다 해결되는 걸까요? 새로운 열대 품종을 재배를 하려면은 또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시행착오가 있으면은 손해가 나겠죠. 기상을 알고 환경을 알고 토양을 아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면은 처음 초행길은 다 초보자들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해왔던 그런 터전들을 이렇게 쉽게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당장 작물을 바꾸거나 농장을 옮긴다 해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온난화와 함께 과거에는 흔치 않았던 기상이변이 더 자주, 더 큰 폭으로 발생하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봄철 기후변화로 강한 한파 발생 빈도가 증가, 또한 여름철에는 폭염,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각종 기상재해가 증가하면 다양한 형태로 농작물의 품질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밀양의 얼음골 사과 농가들은 지난해엔 태풍과 폭우를, 올해 5월에는 우박과 이상 저온을 맞아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봄에 저온이 꽃필 시기에 2, 3주가 계속 가버리기에 저희들 어쩔 수 없어요.
한 해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영향이 2년, 3년 가거든요. 내년에도 과일이 없다 이 말이지. 이상기후가 지금보다 더 자주 강하게 찾아온다면 작물을 가리지 않고 농민의 피해는 점점 커지게 되겠죠.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늘 하는 말이 올 같은 기후가 어디 있었노? 뭐 연일 해마다 그 말이 갱신될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예.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1세기 중반 한반도의 기온은 현재보다 2.8도나 증가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띄는 건 일부 먹거리의 작은 변화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